당시 때 항상 휴가 나가면 일정만 잡고 나가지 않습니다. 끊어주십시오, 위원장님. 아니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.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이 어디 나갔냐고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제가 물어본 거에 답변하지 않으면서 혼자 하고 싶은 말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변을 멈춰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끊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옆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이 갑자기 이제 웃기 시작해서 제가 왜 웃으시냐, 웃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언쟁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어제 나왔던 표현들, 뭐 예를 들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저런다, 아니면 찡찡거린다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제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나왔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측면들이 있고,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은 당의 동료 의원들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조롱을 통한 뭐라고 할까요? 기싸움이나 뭐 공격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정도의 어떤 고민은 들긴 하지만 뭐 워낙 21대 국회,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한 국면에 사실은 저런 방식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다른 의원 질의에 그렇게 비웃으시고 뭐 그렇게 오늘 잘하셨다고 남의 의원 질의를 막 비웃으십니까? 사령관님, 질의 응답을 짧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? 물어본 거에만 답변하세요. 작은 정당의 의원인 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게 함부로 좀 대해도 되는 정당이고 그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는다. 이런 좀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고. 증인 신청도 못했던 뭐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특위위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보상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좀 배제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좀 왜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워낙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니까 교섭단체들 간에 국회를 운영하는 건 너무 간편한 일이거든요. 각각의 당들의 대표 의견들을 그냥 간사들끼리 조율해서 합의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증인 신청이라거나 어떤 요구들이나 의사일정에 대한 목소리들은 이 두 간사들이 합의하는 것 약간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좀 애매한 존재이기는 합니다. 근데 제가 올해로 5년차 국회에 있으면서 사실 한 번도 이 국정감사, 국정조사에 증인 신청도 못 해본 적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증인을 못 불렀던 적은 있는데 증인 신청도 못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.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상황인가요? 네, 저로서도 좀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사실은 뭐 비교섭단체 의원에게 의사일정이나 뭐 속개 시간이나 이런 걸 잘 전달 안 해주는 거는 흔히들 있는 일이어서 그런 거였으면 저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특위위원으로서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. 거기서 증참고인 신청을 못 한다는 건 저의 이 조사 활동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.